자,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해드릴게요. 숙제를 수능식 위주로. 응? 여기 수능식 위주로. 수능식 위주로? 이거 여기는 듣고 여기는 그냥 좀 그러니까 수능식 위주로 해달라는 소리 아니야. 예. 이거 이런 문제. 이거 여기는 이것만 해요. 자, 이거 1329. 이건 한 10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자, 문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a분의 x 더하기 뭐가 돼? b분의 y는 1. 이게 어디를 지나? 3,4를 지날 때 삼각형, 물론 이제 그림이 뭐 이렇게 돼 있겠지. 이랬을 때 이 삼각형, 물론 여기는 a고 여기는 b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면적은 어떻게 구해? 면적에서는 2분의 1 ab 이렇게 되겠죠. 예. 이게 a고 얘가 b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지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 얘가 3, 얘가 4더라 이런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 놈이 이 직선이 3,4를 지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 a분의 3 더하기 b분의 뭐가 돼? 4는 1이 된다. 네. 여기서 ab는 다 무슨 수지? 양수. 그러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일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이게 합이 일정했을 경우에 지금 곱을 구하는 거잖아요. 상주.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돼? 2 루트 이거 곱하기 이거 a, b분의 뭐가 돼? 12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나눠줘. 2분의 1, 그 다음에 제곱을 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4분의 1이 되고 여기는 뭐가 돼? a, b분의 12 이렇게 돼. 그러니까 a, b의 곱은 뭐보다? 3보다 3이 아니라 48인가요? 48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소리죠. 그냥 답은 뭐가 되겠어요? 최소값은 24가 된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어려워요? 뭐 어려워요. 합이 일정했을 경우 우리 지금 이런 걸 구하는 거잖아. 곱을 구하는 거잖아. 서로 역수관계이거나 합을 알았을 때 곱을 구하나 곱을 알았을 때 합을 구하나 이런 건 다 산술 계합형으로 쓰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우리 뭐라 그랬지? 코에피시언트는 뭐라고 그랬지? 합이 합을 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차수가 좀 낮은 서로 달랐을 경우. 그 다음에 꽃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응? 꽃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쌤이 그런 식으로 말하셔서 알겠습니다. 아이 그건 몰라요. 학교 선생님 말을 좀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믿어요. 뭐 맨날 엉뚱한 문제를 출제를 하니까요. 나하고 어쩌려고 그렇습니까? 아 너희들 잘못 받아들였지 또 이러면 할 말 없잖아요. 자 다음 3번 이거 좀 해달라고 뭐 이거 내용을 잘 모른다고요? 개념이 아니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니? 어이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게 뭐야? 정의요. 어? 치역. 공역과 뭐가 돼? 치역이 서로 똑같은 형태. 네.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예. 그런데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뭐라 그랬지? x1과 x2가 서로 뭐하면? 다르면 fx1과 fx2가 서로 다르다.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한다니까? 야, 그림 자체가 증가하면 계속 증가를 해야 되고 감소하면 계속 감소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건 그림이 감소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 그림이 증가하는 거지. 왜 그렇지? x가 커짐에 따라서 y가 커지는 거 이런 걸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1대1 대응이다라고 하는 건 뭘로 잘 나오냐면 역함수로 잘 나온다니까요. 역함수. 네. 그러면 우리가 1대1 대응이 혹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 뭐라고 이야기했었지? 경계에서 값이 서로 일치해야 되고 어떤 경계선에서 오른쪽의 값과 왼쪽의 이 값이 서로 일치해야 되고 오른쪽이 만약 직선으로서 이렇게 증가라고 했으면 왼쪽도 증가를 해야 되고
오른쪽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감수 함수다, 무리 함수다. 그러면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또 돼야 된다 이런 소리지. 얘가 감수면 얘도 뭐 감수하는 그런 어떤 함수의 형태가 돼야 된다. 이 조건은 항상 만족을 해야 돼요. 뭐였을 때? 모든 실수였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항등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 항등함수라고 하는 건, 이 항등함수 되게 간단한 y는 x 이런 함수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어떤 x에다 f라는 변화를 치는데 그대로 x가 나오나? 모든 그 x에 대응하는 그 치역 값 치역이 정의역과 치역이 똑같은 거. 그게 y는 x라는 함수죠. 이런 함수.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3 이런 함수.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항등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뭐 출제하는 것은 뭐 이런 거라든지 혹은 fx는 뭐 x라든지 뭐 이런 것은 이것을 t라고 놔주고 그러니까 ft라고 하는 게 x가 되는 그런 t를 찾아내. 그 t가 뭐 알파, 그 t가 아니도 알파하고 베타가 나왔다. 그럼 네가 뭘 찾는 거니? fx가 어떤 그림이 알파가 되는 이런 거. 그런 x를 찾아내고 어떤 x가 뭐 베타가 되는 그런 x를 찾아내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상수함수라고 하는 것은 상수함수는 치역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말해요. 치역이 한 개. 이걸 상수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이렇게 돼 있어야 돼. 0, 0, 1, 2, 3, 4, 5, 6, 7 그럴 때도 뭐 한다? 치역은 우리 다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치역의 그림은 상수함수의 그림은 어쩐다고? x축과 항상 평행하다고. x축하고 항상 어때야 돼? 평행하다고. 그러니까 y는 b. 그러니까 x가 어떤 값이 됐다 할지라도 y는 다 b 하나밖에 없다 이런 소리야. 벤다이어를 그림으로 그려주면 모든 값이 다 하나로 이렇게 다 대응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상수함수라고 한다 이 말의 뜻이야. 그러면 x는 1, 이런 건 상수함수니? 이건 함수가 아닌 거야. y는 1 이렇게 해야지 그게 상수함수. 이건 함수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야. 뭔 말하는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예를 들어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1. 이건 어떻게 될까? 예? 함수는 맞아요. 2차 함수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은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고. 이건 2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그림을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해야 돼? 꼭 시점. 그렇죠. 그 다음 뭐 x절편 y절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대칭축이 바로 y축이 대칭축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여기가 바로 1이다. 이런 그림. 이해돼요? 따라서 여기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는 값이거나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만이 뭐가 존재한다고?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보통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대칭축 뭐 여기서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지만이 얘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해됐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지? 아니 이렇게 돼 있으면 x1과 x2가 다르면 거기에 대응된 y값이 이렇게 똑같은 놈이 있을 수 있다니까. 쌤이 뭐라고 그랬어? 역함수가 존재하면 이 조건을 만족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1대1 대응 자체가 안 된다니까. x1과 x2가 서로 다른데 거기에 대응된 y값이 서로 뭐가 돼? 똑같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한다? 감소를 하거나 증가를 하는 이런 놈만이 돼야 되니까 이 대칭축보다 오른쪽이나 대칭축보다 왼쪽만이 그런 조건이 있을 때만이 뭐가 된다고?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뭐가 된다고 그랬니? 무리함수가 된다.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라요. 그 다음에 분수함수의 역함수는 뭐가 된다고? 역시 분수함수가 된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1차함수 역함수는 뭐가 되냐? 1차함수 역함수는 1차함수가 돼요. 1차함수를 역함수를 물어보면 실제로 1차함수가 나와요. 우리가 분수함수,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역시 유리함수가 나오고, 우리 배우는 건 뭐가 돼? 무리함수 배우잖아요. 그거 역함수는 2차함수가 나옵니다. 근데 2차 함수를 만약에 우리가 시험에 내겠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무리함수를 생각해야 돼. 2차 함수하고 무리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분수함수는 분수함수, 1차 함수는 1차 함수.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고?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그 다음에 뭐요? 이쪽 문제 풀어준 거 하나요? 이거요? 다음 장이요? 문제 사이 연못은 뭔가요? 아, 이거 불행나발이야? 네. 1549번 문제 볼게요. 1549번. x다라고 하는 게 0, 2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안 되고 있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fx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겠냐면 0에서부터 1까지는 이게 등호가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0에서부터 1까지는 2x라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1에서부터 2까지는 바로 얘로 하라. 뭐한다? 4 빼기 2x로 하라 이런 소리예요. 이랬을 때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 합성함수를 하라 이런 소리예요. 합성함수를 하라. 그 다음에 F1은 그냥 처음에 F를 F1이라고 하고 그럼 뭐가 돼? 이게 5분의 1을 몇 번 하라? 2025번 하라 이 말의 뜻이야. 뭐를? 합성함수. 이해됐어? 그러면 선생님이 이게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가르쳤냐면 먼저 한 번을 한번 해봐봐 먼저. 왜? 이것은 몇 번을 하다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된다고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5분의 1을 대입해주면 5분의 1은 바로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니? 당연히 5분의 2 이제 한 번 하면 5분의 2 그러면 이제 이 5분의 2에다 또 한 번 더 하면 두 번 했다 이런 소리예요. 뭐 한다? F5분의 2는 그러니까 이제 두 번 하면 이런 소리죠. 뭐가 돼? 바로 또 위에다 대입해야 되지. 뭐가 돼? 5분의 4. 자, 그 다음에 F5분의 4라는 말은 무슨 말이니? 5분의 1은 이제 세 번째 한다 이 말의 뜻이야. 이게 세 번째 좀 뭐가 되겠니? 5분의 8 이렇게 되겠지. 그럼 5분의 8을 또 다시 이제 한 번 더 해주면 몇 번을 했다는 소리는 이제 네 번 했다 이런 소리. 5분의 1을 네 번 이제 변환을 쳤다 이런 소리야. 그러면 이건 밑에다 해야 될 거 아니니? 그래서 뭐가 돼? 5분의 20에서 5, 8에 16.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5분의 4가 되는 거야? 맞아요? 5분의 8을 계산하면 5분의 8이 16, 5분의 20이니까 8이 16, 5분의 4 맞죠? 5분의 4. 그러니까 얘가 나옵니다. 이건 1, 2, 3, 4. 그 다음에 F에 5. 그 다음에 이제 5분의 4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안 봐도 알겠지만 5분의 4니까 5분의 8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건 5. 그러면 또 5분의 8을 해주면 이제 또 뭐가 되지? 여섯 번째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2로 나눴을 때 2의 배수가 되면 결과는 뭐가 되고? 5분의 4가 되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 다음에 이것은 뭐가 돼? 3번, 5번. 이렇게 홀수가 되면 뭐가 된다는 소리니? 결론은 5분의 8이 나온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뭐가 돼? F 2025야. 5분의 1. 2025는 몇 홀수야 짝수야?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5분의 8이 돼야 되겠죠. 밑에 이거 합성함수랑 FN 플러스 1은 이거 합성함수고 이거 조건 안 보고 그냥 저렇게 풀어도 돼요. 조건이 그거밖에 없는데요. 그거 우리 수십 번 보지 않았을까요? 맨날 똑같은 내용이에요.
f1x는 fx라고 하자. fn 플러스 1x는 뭐한다? fnx를 또 f랑 변화를 쳤다라고 하자. 이 말 뜻이 합성함수라는 뜻이라니까요. 이 말의 뜻 자체가 합성함수를 하라 이런 뜻이라고. 이 말 자체가.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합성함수를 해봐라 이런 소리야. 몇 번이고 해봐라 이런 뜻이야. n번이고 n 플러스 1번이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습니까? 1564 한번 해볼게요. 1564. (1564는) 그림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가 되냐면 0하고 1, 뭐 그림도 뭐 여기 1,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1, 여기가 1,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 fx랍니다. 이게 fx의 그림이랍니다. 그럼 이걸 두 번 합성함수로 하면 어떻게 되냐? fx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의 뜻이에요. 원래는 너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겠니?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그림은 2x의 그림이 되고 2분의 1에서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얼마? 2 이렇게 되고 이걸 계속해서 원래 해줘야 되겠지. 합성함수로 해줘야 되겠지. 근데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게 훨씬 더 빨라. 결과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두 번 하라면 이 정역을 이걸 또 절반씩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 fx란 말이 무슨 말이지? 두 번 합성 변화를 하라 이 말의 뜻이겠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이 정역의 부분을 원래 2분의 1 원래 이런 그림이었단 말이야. 이것을 또 나눠. 이 한 칸을 또 나눠. 이렇게 나눠지겠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범위 때문에 그래요. 이 fx가 ex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fx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x가 이거 뭐 알아서 뭐 할 거야. 이거 알으면 물론 좋긴 한데 어려워 나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0이고 얘가 2분의 1이면 원래 2x라는 그림이 되고 x가 2분의 1이고 1이면 뭐가 돼? 마이너스 2x 더하기 뭐가 돼? 2의 그림. 이 그림이 돼. 그러니까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는 2x가 돼. 그러면 2분의 1 갖다 대면 뭐가 돼버려? 그러니까 얘가 1이 돼버리면 누구한테 대입을 해야 돼? 이 새끼로 대입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fx가 달라. 이 fx가 뭐가 돼? 이렇게 됐을 때 이거의 결과가 뭐가 돼버려? 0에서부터 1까지의 값이 되고. 그러니까 0에서부터 1까지의 값이 이 값이 0에서부터 1까지 가면 또 두 개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0에서 2분의 1대의 그림하고 2분의 1에서부터 1대의 그림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또 나눠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모르겠으면 이거 일일이 하시면 돼요. 뭐 어려우면 돼요. fx는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이 fx가 뭐이므로 0에서부터 1까지니까 이걸 또다시 나눠줘야 되겠지. 그래서 x의 값이 뭐 한다고? 0에서부터 뭐디? 4분의 1까지나 뭐 이런 식으로 일일이 나눠줘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 합성함수가 나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이게 원래는 2분의 1이었고 여기는 1이었고 여기가 1이었어요. 원래 그림이 이런 그림이야. 그러면 이것을 합성함수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면 여기가 4분의 1이 되고 그림이 어떤 그림이 되냐면 이 그림이 두 번이 나온다 이런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번이 나온다 이 뜻이에요. 만약에 fx다.
뭐 결과만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이 값들 또 나누라는 소리야. 하나, 둘, 셋, 네 개를 또 나누라는 소리야. 그런 다음에 또 여기에서 뭐가 돼? 하나, 여기도 또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가 나오고 합성함수를 두 번을 하면 두 개가 나오고 세 번을 하면 네 개가 나오고 네 번을 하면 몇 개가 나오겠어? 8개가 나오겠지.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fx는 이런 형태가 된다. 이 값이. 그래서 이 값이 이거하고 2분의 1. 2분의 1이다라고 하면 이거잖아요. 이게 2분의 1이라는 놈이에요. 이 근을, 모든 근을 더하라. 혹시 이런 문제가 나와 있으면, 모든 근을 더하라. 이런 말이 나와 있으면, 모든 근을 더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돼? 두 개를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해서 두 개를 2로 나눠주면 그 값은 뭐가 돼? 얘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왜 그렇죠? 이걸 기준적으로 좌우 대칭이 되니까.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해서 2로 나눠준 값은 그 가운데 있는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은 4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돼? 2분의 1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감마, 여기가 델타야. 그래서 감마 더하기 뭐가 돼? 델타를 2로 나눠준 값은 뭐가 돼? 여기가 4분의 2, 여기는 4분의 3, 여기가 4분의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4분의 3이 되겠지. 따라서 뭐가 돼? 감마 더하기 델타는 뭐가 돼? 2분의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4개를 다 더하면 뭐가 되냐고? 2가 돼요. 2.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문제를 바꿔서 낼 수 있는데요. 아니 여기서 뭐 개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4개가 되는데 학교 시험에서 개수 구하라 그렇게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4개의 근을 더하라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2분의 1이든 얘가 4분의 1이든 4분의 1이면 당연히 이것이 이렇게 돼 있겠지. 그렇다 하더라도 이 4분의 1이든 다 더하면 뭐가 된다고? 다 2가 된다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왜 그렇지? 아니 이거 더하기 이걸 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4분의 1이라니까? 그 다음에 이 값 더하기 이 값을 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이 값이 된다니까? 문제를 바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내봐볼게요. 아니 이것은 이걸 설명하려면 1시간이 걸립니다. 1시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이거 결론만 이야기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시험이 내일 모르는데 그걸 한 문제 풀자고 그걸 내내 하고 있으면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내가 너를 뭐 이상한 쪽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겠냐 이놈아. 이 답답한 놈아. 다 그렇게 가르쳐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자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얘기했지. fx는 뭐가 돼? 2분의 1이 되게 하는 모든 건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을 뭐라고 쓰면 돼? 4. 아 이게 1이었으니까 2가 되고 이게 2였으면 당연히 답이 4가 되는 거지. 아 그런데 자 이것에 fx를 하면 뭐가 된다고? 자 어떻게 된다고? 결론을 기억하면 돼. 결론만. 아니 이거 뭐 너가 뭐 해가지고 밥 벌어먹을 것도 아니고 결론만 기억하면 된다니까요. 얘가 원래는 뭐가 돼요? 1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나누라니까 2분의 1 여기는 2분의 3 이런 식으로 나누라고. 그래서 이 새끼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합성함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뭐가 돼? 이렇게 이게 두 개가 된다. 그래서 뭐 여기 2분의 1을 하라 했으면 뭐 2분의 1은 이 정도 되겠지. 그러면 여기 봐. 이걸 알파, 이걸 베타. 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값은 바로 2분의 1이 된다. 뭐가 돼?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값이 2분의 1이 된다.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돼? 감마. 이게 뭐가 돼? 델타인데. 자, 감마 더하기 델타를 2로 나누는 값이 뭐가 된다고? 2분의 3이 된다.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된다고? 1.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베타 더하기 델타의 값은 뭐가 돼? 3. 두 개 더하니까 뭐가 돼? 4. 이제 뭔지 알겠지? 네. 아, 이 문제 기억했다가 이거 설명하 너가 이게 정책대로 문제를 풀잖아. 그거 한 30분 걸릴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 그 한 문제 풀자고 지금 모든 시간을 낭비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네 시험이 내보는데. 그러니까 합성하면서 이렇게 된다고 그냥. 기억하면 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원래는 이게 하나하나 나눠줘야 돼. 이렇게 나누고 또 나눠주고 두 번 나누고 네 번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는 그냥 기억했다가 이렇게 문제 풀어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는 점의 개수는 몇 개라고 이렇게 되면 네 개라고. 하나, 둘, 셋, 네 개라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아니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머릿속에 이거 기억해놓으면 있잖아. 한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 최소한 못 걸려도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시간 아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답을 이해할 수 있고. 아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 이건 뭐 일일이 내가 뭐 수학자 할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 시험 끝나고 나서 왜 그런가 버디 혼자 생각을 해보면 아 그렇겠구나 이게 이해가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가르쳤죠? 아니 이 무리함수가 이렇게 있다. 무리함수가 이렇게 있었다. 여기 마이너스 2 루트 2 뭐 그림이 이런 그림이었고 y는 뭐 x 더하기 뭐 k 이게 마이너스 2 여기가 뭐 루트 2 인 이런 어떤 함수가 이렇게 접하는 물론 이렇게 되면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되면 접한다. 그러면 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k 차이가 얼마라고? 4분의 1이라고 4분의 1. 어? 기억이 안 나. 미쳐버리겠네. 아니 물론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이 k는 당연히 뭐가 돼? 당연히 기울기가 여기에서 1이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2가 돼야지만 기울기가 1이 될 거 아니야. 2분의 2니까 그러니까 k의 값이 뭐한다? 2보다 크거나 같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고 2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원래 이제 뭐 해줘야 돼? 접한다를 가지고 판별식으로 원래 해줘야 돼. 그런데 이 값이 무조건 4분의 1이라니까?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뭐가 돼? 정답은 4분의 9가 되겠지. 4분의 9보다 작았을 때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접하는 이 크기가 4분의 1이라고 항상. 뭐 모르겠으면 그냥 너는 뭐 하면 돼?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정 모르겠으면. 근데 그걸 계산해가지고 중분 구하고 물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은 근데 그건 우리가 수많은 문제를 풀어봐서 다 그렇게 나오는 내용인데 그걸 굳이 막 계속 막 그건 시간 낭비이지 않아? 아니 우리 이제 학교 시험 볼 때 그렇다 이 말이야. 물론 수능 시험 볼 때는 뭔가 이제 약간 뭐 야로가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원래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학교 시험 문제는 잘 알겠지만은 23문제를 50분 안에 풀어야 되는 이 한 문제당 2분밖에 안 되거든. 그렇게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산이 된 것은 빨리빨리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지 않으면 시간 안에 그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 너 저기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보면서 제일 문제가 뭐야? 시간이 부족해 맨날 보면. 아니 예를 들어서 약간 모르는 우리도 시간이 부족한데 조금 많이 하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맨날 시간이 부족해. 그러니까 뒤에는 다 뭐야? 본인이 알아도 찍어 그냥. 읽지도 못하고. 그게 왜 그럴까? 평상시에 이런 문제는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구하는 연습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좀 많이 아는 놈이나 우리처럼 모르는 놈이나 점수가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냥. 왜냐? 얘는 계산하느라고 좀 바빠 죽겠어 이거. 뒤에는 뭐야? 어차피 나와 똑같아. 다 찍어. 어차피 시간이 부족해서. 근데 실제로 시켜보면 얘가 더 잘해.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수학 문제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판단했습니다. 시간 안에 풀 수 있도록 어떻게 문제를 조절해서 내야 되는데 공부 잘하는 것도 시간 없어서 뒤쪽은 결국 찍어.
최상위에도 결국은 찍게끔 문제를 출제해버린다고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막 이런 것을 바로바로 가르쳐주는 이유는 학교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 학교 시험 아니면 뭘 해야 되겠어? 아 이건 이렇게 원리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일일이 다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 말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1556번 먼저 볼게요. 1556번이요. 자, 임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FK를 뭐라고 한다고? FK는 K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을 구하랍니다. 뭐한다? K의 뭐한다? 각 자리의 뭐한다? 숫자의 합이랍니다. 합의 제곱인가요? 제곱이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F47은 어떻게 된다는 소리냐면 47은 이 각자의 숫자가 뭐니? 4 더하기 7 이것의 제곱 그러니까 121이 된다 이런 소리겠죠. 그 다음에 F에 뭐가 돼? 1102 이것은 뭐가 돼? 1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2의 제곱을 하라. 여기 계산하니까 뭐가 돼? 4, 4, 16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한다 이 말의 뜻이에요. 뭔 말 하는지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 인버스 K란 말 맞죠? 이것이 FK가 되고 F 이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눈이 안 보입니다 솔직히. M 플러스 1 K는 뭐한다? FNK에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합성함수를 하라 이런 소리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좀 돼 있습니까? 이래서 얼마? F 얼마? 19? 90? F 90 이것의 1, 4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95요? 99요? 그런데 뭔가가 하나가 좀 안 주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가 안 주어졌다 하는 우리 뭐가 안 주어진가 뭐가 안 주어졌어요? F1 K는 뭐라고 하자? FK를 하자. 이 말이 좀 주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이 주어지면 우리 뭘 하라고 이야기했었지? 이게 인버스가 아니라 1K였어요? 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내가 눈이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어졌으면 이제 이건 합성함수라는 소리지. 이거 참. 나는 왜 갑자기 역함수가 나왔나 그랬네. 깜짝이야. 자, 그래서 이 말의 뜻이 결국 무슨 뜻이라 그랬어? 합성함수를 하라 이 말의 뜻이라.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목부터 하면 되죠. 자, 이건 뭐가 되겠어요? F에 뭐가 돼? 99 이것은 F에 뭐가 돼? 98 뭐가 돼? F14 이 뜻하고 똑같다는 소리죠. 이 말과 이 말은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4의 F를 몇 번 하라는 소리니? 99번 하시오 이 말은 뜻이겠지. 결론. 그러면 결론적으로 F의 14를 먼저 해봐볼게요. 14 같이 한번 해볼까요? 뭐가 돼? 대답 안 해? 1 더하기 4 이것의 제곱이라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그러니까 얼마나 돼? 25 이렇게 돼. 그러면 F의 25는 뭐가 돼? 2 더하기 5에 또 제곱 이렇게 돼. 77에 뭐가 돼? 49 이렇게 되겠지. F의 49는 뭐가 되겠니? 4 더하기 얼마? 9 이것의 제곱 얼마가 돼? 169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F의 1, 6, 9는 또 뭐가 되겠니? F에 뭐가 되겠어? 1 더하기 6 더하기 9에 뭐가 돼?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16의 제곱 16의 제곱은 얼마인가요? 256인가요?
16 곱하기 16, 66에 36, 256 맞네. 맞아요? 25는 77에 14는 5, 25, 77에 49, 49는 이거 13, 13의 제곱은 169 맞지? 169는 뭐가 돼? 이게 16의 제곱이야. 16의 제곱은 256. 뭐 이렇게 복잡해. 256. 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되냐고? 이게 아니라 F가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죠. 2 더하기 5 더하기 6, 11, 13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13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되겠니? 169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제 알았네. 여기서부터 이제 규칙이 나오네. 이건 몇 번 했지? 3번. 이건 몇 번 했지? 4번, 5번. 그러니까 홀수번 하면 169가 나오고 짝수번 하면 256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 99니까 몇 번 했겠어? 홀수번 했겠지? 홀수번이니까 정답 뭐가 돼? 169가 나오겠지. 이해할 수 있겠니? 규칙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뭐 1번이거나 아예 규칙이 안 나오고 3번부터 이제 규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 이렇게. 할 수 있겠어?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합성함수는 어쩐다고? 규칙을 찾아내야 돼. 이게 뭐 100번, 95번 하라, 99번 하라 이런 문제가 아닐 거라고. 몇 번을 하다 보면 규칙이 나온다 이 말의 뜻이라고. 그러지 않으면 문제를 어떻게 풀겠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뭘 해줘야 돼? 몇 번을 대입해봐야 돼. 대입을 해봐야 돼. 그래서 뭘 찾아내야 돼? 규칙을 찾아내야 돼. 머릿속에 기억하라니까. 합성함수는 뭘 하라고? 규칙을 찾아내라. 규칙을 찾아라.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 합성함수다 이 말의 뜻이라. 이 말을 기억하라니까. 맨날 똑같은 말이야. 이 말이 맨날 있어. 이게 없으면 문제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합성함수를 하라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합성함수에 뭐한다? 풀이 과정은 뭐한다? 몇 번을 통해서 규칙을 찾아내라 이런 소리다. 만약에 뭐가 돼? 4, 3, 2, 4, 3, 2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건 몇 번마다 규칙이 나온다는 소리야? 3번마다. 그러니까 3으로 나눠 떨어지면 2가 되고, 나머지가 1이면 4가 되고, 나머지가 2이면 3이 된다 이 말의 뜻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래서 만약에 90%라면 3으로 나눠줘. 나눠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답은 2가 된다 이 뜻이. 이해됐어? 3번씩 반복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부터 이렇게 반복이 되는, 2번씩 반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규칙을 너가 찾아내야 돼. 뭔 말 하는지 이해됐어? 미쳐버리겠구만. 그 다음에 오늘 많이 배웠어 지금.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된다니까 이걸. 기억을 해야 이게 되지. 배웠는데 또 가가지고 그 새끼가 뭐라고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러면 선생님이 뭘 가르친 거야 그러면. 나를 진짜 많이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 해주면 돼? 그게 해주면 돼? 이런 문제는 시험 문제 나옵니다. 미쳐버리겠네. 이런 문제는 당연히 나오죠. 어쨌든 너는 왜 공부를 안 했어 이번에? 선생님이 엄청나게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상하게 공부를 안 하는 느낌이야. 너가 본 게 아니라 딴 애들이 본 느낌이 막 받는단 말이지. 저걸 내가 보면. 왜냐면 너가 봤으면 본 흔적을 내가 대충 찾아낼 수가 있거든. 근데 저 동영상 본 게 너가 아닌 그 느낌을 받으니까 얘가 공부를 안 하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막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계속. 근데 생각을 해보면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선생님이 다 지금까지 이걸 좀 기억을 했으면
이번 시험 엄청 많이 잘 볼 수 있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왜 공부를 안 한 겁니까? 한번 이유만 한번 좀 들어봅시다. 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살짝 제가 무슨 번아웃이 온 거예요? 놀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 내가 답답한 게 뭐냐면 복습만 해도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 전혀 엉뚱하게 가르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것만 선생님은 딱딱딱 또 이게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러면 공부 복습만 했어도 너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점수가 2등급, 1등급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 선생님이 그날 했던 거 가가지고 집에서 돌려보는데 이게 몇 분 걸리겠어. 1시간이면 한두 시간이면 충분하지. 2번씩 봐도. 그러면은 시험 분명히 이번에 엄청 잘 볼 수 있었을 건데 아 나 진짜 답답하네. 왜 답답하다고 느끼냐면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이거 지금 5번 했는데 몇 번 했는데 이게 선생님은 기억을 할 거 아니야. 나는 어느 정도 너희들 수업을 지금 이 문제를 몇 번 하고 있는지. 근데 그걸 나오는데 또 여기 앉아서 선생님 저 잘 이해가 안 돼.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이해가 안 된다니 내가 머리가 돌겠다는 거지. 너를 탓하고 있지 사실은 속으로.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할까? 오늘 영어가 너무 부족해서 영어를 아니 제일 중요한 게 수학이라니까. 왜 자꾸 몰라? 너는 최상위권 애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돼 있다는 소리야? 수학이 돼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 나머지 뭐 영어나 국어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지. 수학 자체가 아예 안 돼 있으면 좋은 대학을 아예 갈 수가 없어.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대학을 갔을 때는 좀 다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대학 가면 영어를 잘하면 됩니다. 대학 가면 영어 잘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 듣습니까? 엘리트다 이런 이야기 들어요. 근데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일단 수학이 필요한 걸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 내가 뭐 제대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너는 세상에 가장 공평한 게 뭐라고 생각해? 뭐가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교육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뭐 알겠지만 학원 다니는 놈과 안 다니는 놈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기 때문에 돈이 있는 놈이 결국은 잘하게 돼 있어. 이 세상은 신기하게 돈 버는 게 어떻게 공평하지? 예를 들어 봐보자.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처럼 금리를 이렇게 싸게 내려놨어.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조건이 유리하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누가 은행에 돈을 빌릴 수 있어? 부자인 사람이 훨씬 더 돈을 잘 빌리지. 부자인 사람들이 빌리면은 10억을 2%로 빌릴 수 있어. 금리가 뭔지 잘 몰라요. 은행에서 돈을 줄 때 이자를 너가 내야 되는 거. 그 이자 말하는 거야. 이자를 금리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신용 좋고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한 달 이자가 2%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근데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용이 좋을 리가 없잖아.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최소한 10%, 뭐 15% 이런 이자를 내면서 돈을 빌린단 말이야. 이렇게 돈 못 내는 사람도 엄청 많아. 이것도 안 되는 사람들도. 그리고 이 사람은 2억을 빌려면 이 사람은 뭐 한 2천만 원밖에 못 빌려. 사실은 빌려봐도. 지금 금리가 이렇게 낮으면 돈을 풀겠다는 소리야. 그럼 그 돈을 누구한테 풀어? 잘 사는 사람한테 돈을 풀어. 그럼 이 사람들은 뭐해? 이거 가지고 좋은 데다 투자하면 어때?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고 하는 건 공평할 리가 없는 거야. 근본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어때? 더 잘 살게끔 돼 있는 게 이 세상이야. 근본적으로. 이제 너가 이제 이 세상을 이제 이해를 해보면 그래. 지금 아직 이제 세상을 너가 이제 많이 아는 게 좀 적어서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공평한 게 몇 개나 될까? 사실 공평한 건 거의 없어. 이 세상에 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불공평합니까? 뭐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공산주의로 만들 거야? 그럼 공산주의 다음은 김정일이가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럼 제일 그러면 공평하겠네?
말 안 되잖아. 근데 이 세상에 공평한 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첫째, 음악이요. 음악은 돈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어때요? 다 똑같이 들어요. 아니 유튜브만 들어가면 음악이 다 공짜인데 뭐 무슨 소리야. 또 유튜브 볼 때 유튜브 보는 거 그런 것은 뭐 그건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학교에 가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음악 그래서 이 음악을 들을 때는요 되게 고마운 마음으로 듣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일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 색깔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제약이 있었어요. 너는 황금색을 쓸 수 없어. 이렇게 평민들은 어떤 색 그걸 쓸 수가 없었고 일정한 이 색이 뭐야? 권위를 상징을 해.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색은 색은 내 마음대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지. 되게 이런 건 뭐예요? 공평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지를 못하고 살아요. 이게 중요한지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뭐한다. 이 생각을 조금 더 고차원 쪽으로 만들고 이런데 되게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마움은 몰라요. 그러면서 맨날 불평을 해요. 이런. 아니 그럼 공평한 거나 제대로 쓰든가. 예를 들어서. 그것도 못하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냐면은 사실은 되게 간단한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내 수업을 되게 공평하게 해주고 싶어서 선생님은 아예 그냥 찾아와서 보고 듣고 너가 공부만 하면은 뭐 수학을 잘할 수 있게끔 저는 오픈을 다 해버려요. 왜냐? 내가 배운 게 그런 세상, 세상이 좀 더 공평해져야 좋은 세상이 된다는 걸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유튜브 개설해가지고 올리고 이러지는 않아요, 사실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하고 제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세상 살아가는 어떤 논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나의 어떤 정해놓은 규칙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내가 조금 더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하다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것들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내가 조금 더 어제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친구한테 요구하고 싶은 건 딱 하나야, 사실은. 물론 너가 생각했을 때 몸이 계속 좋아지고 20대까지 몸이 계속 좋아지니까 너가 이제 뭐가 이제 좀 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정신이 만약에 비어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런 일도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냥 나이 먹어서 뭐가 되는 거야? 어른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정신이 어떻게 어른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나이가 먹으니까 몸이 커져서 어른이 됐어. 그럼 이상한 짓거리 하기 시작합니다. 논리도 없고 철학도 없고 본인이 해야 될 어떤 규칙도 없고 이 세상과 어울려서 살기 위한 이 세상은 너 이런 거 알지? 이 세상은 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너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인터넷에서 뭘 클릭했다. 그건 다 뭐하고? 돈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사실. 이게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해. 어떻게 하면 이 다중의 사람들을 움직여서 재화를 벌어들일까? 수도 없는 고민들을 다들 해요. 왜?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너가 하는 행동을 분석을 하고 패턴을 분석을 해서 너가 어디 가서 돈을 쓸 것인가 연구해서 뭐한다? 그런 사업을 해요. 이 세상 홀로 이루어지는 게 없어. 그래서 데이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가 엄청 중요합니다. 너만한 애들은 혹은 어디에 사는 애들은 혹은 생활 수준이 아버지 생활 수준이 이 정도 되는 애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면서 돈을 쓰더라. 그런 사업을 하면 뭐가 돼? 대박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연구를 하는 거야.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 행위 이 하나 자체가 사실은 이게 다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모든 게 다 표적이 돼요. 그러니까 너처럼 예를 들어 공부 안 하고 게으른 놈들을 또 어떻게 해서 돈을 또 뽑아야 되겠다. 이런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 할 때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윤어게인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왜 저런 영상을 찍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어쩌더라? 정신 빠진 저기 5, 60대 애들이 돈을 꽂아주더라. 그러니까 어쩌더라? 이음하게 막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 이게 나오거든. 그 사람들 괜히 정신없어 이런 거 저런 방송 찍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일정한 뭐한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멍청하잖아요. 그럼 맨날 당합니다. 맨날 당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착한 것도 별로 매력이 없어요. 착한 뭐야?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야? 결론은 내가 인지하고 직시를 해. 쳐다봐야 돼. 쳐다봐. 나는 저 행위를 알고 있어. 저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칠 때 이렇게 되면 결과는 이렇게 돼 라는 이야기를 가끔 하잖아요. 이런 걸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 이게 그런 거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뭐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 내용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그 원인과 결과는 다 똑같은 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연습을 하는 거야. 그 학습을 통해서 뭐 한다는 소리야? 당하지 말라는 소리야. 당하지 말라고. 이 수학을 가만히 이게 하다 보면 나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닌데, 수학을 하다 보면 이 세상의 행위하고 다 똑같아요. 사실은 이게. 나는 수학을 통해서 인간이 된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개망란이었거든요. 진짜 개망란이었어요. 수학을 하면서 이 세상을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지혜, 용기, 절제. 제가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용기,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수학 문제를 다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처음 보는 문제도 선생님 어때요? 막 수업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보다 내가 먼저 깨질게. 근데 너는 나를 보면서 이렇게 깨지면 안 돼.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길을 어때? 내가 틀렸으면 그 틀린 부분으로 따라오지 마. 이걸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걸 못했거든요. 벌벌 떨었어요. 만약 못 풀면 어쩌지? 그러니까 집에서 뭐 하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뒤에 풀이 과정대로 문제 풀고 막 이지랄 했어요.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야, 내가 못 풀면 내가 깨질게. 너는 그렇게 문제 풀지 말고 이런 쪽으로 가.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옛날에 젊었을 때 엄청 술 처음 마셨습니다. 지금요, 내일 수업이다. 그 전날 죽었다 깨는 술 안 마셔요. 저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얘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소한 또 내가 내 나름대로 프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한 결과가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수학을 통해서 이 많은 걸 이해를 했다고요. 이 세상을. 너도 그렇게 되기를 물론 원하지만은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해봐야 돼. 공부를. 고등학교가 이렇게 흘러가면 인생이 제일 임팩트하게 큰 시기가 언제 알아? 고등학교 1, 2, 3학년이 인생이 제일 큰 시기야. 몸과 마음이 제일 커져가는 시기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대학교 때는 이제 지식으로 클 수 있죠. 고등학교 때는요, 지식뿐만이 아니고 인성 자체도 이게 커져갑니다. 생각 자체도 깊이가 있어져 가요. 자기가 지금 하는 행위에 대해서 돌아보고 이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이 수도 없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고등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은 굉장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는 이 시기라고. 고 1, 2, 3, 2 자체가요. 그러니까 허투루 보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간이든 생각이든 막 있잖아요. 진짜 허투루 보내죠. 한 1, 2, 3학년, 3년만 조금 더 임팩트 있게 한번 보내보세요. 본인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인을 관조를 해보면서 내가 지금 왜 웃고 있지? 내가 지금 왜 놀고 있지? 이런
그러니까 노는데도 어떤 정당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니? 너 나름대로. 아, 나는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아, 그건 괜찮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행위를 본인 스스로 정당화할 수 있냐? 이 생각을 계속 해보시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행위를 하시라고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요? 아, 그래. 그렇게 한 3년 딱 지르고 나서 대학 가서 이제 뭐 하면 돼요? 취업 준비 열심히 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나름대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이제 딱 이제 벌품 있는 성인이 딱 되는 거죠. 홀로 설 수 있는. 부모님한테 의지도 않고. 이제 부모님 용돈도 줘가면서. 그게 독립적인 인격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말 못하겠고, 빨리 문제를 좀 풀어드릴게요. 이 시험이 내일 보는데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고. 나 미쳐버리겠네요. 자, 일단 2128번 문제를 먼저 풀을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와 있는 문제니까요. 2128번 뭐가 되어 있냐면 2128번. fx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주어졌어요. 어떻게? x가 양수였을 때는 루트 x로 주어져 있고 x가 음수였을 때는 x의 제곱으로 주어졌어요. 자,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함수? 얘는 무슨 함수? 2차 함수하고 무리함수가 나왔다. 무슨 생각을 해야 돼 항상? 역함수인지 아닌지 이건 먼저 우리가 따져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x, y 자리 바꾸면해줘. 그럼 뭐가 돼? x는 루트 y. 그러니까 y는 x의 제곱과 서로 역함수 관계구나.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이걸 알았어. 그럼요. 양수였을 때는 루트 x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뭐 1일 때 뭐 1이 되고 뭐 아무튼 뭐 이런 어떤 형태가 될 것이고 음수였을 때는 x의 제곱이니까 이런 그림.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그림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어떤 놈인데 그렇죠. 음수였을 때 이렇게.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 그 다음에 여기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였네요. 이것과 x 더하기 뭐가 돼? 2y 마이너스 얼마? 15는 제로.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이제 교재에서는 뭐라고 지금 교재에서 나왔냐면 이 점이 9,3이랍니다. 자, 9를 갖다 대입했더니 뭐가 돼 있대요? 여기 9를 갖다 대입했더니 여기가 3이 되더래요. 이 점이 9,3이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되냐? 여기는 마이너스 3이었을 때 여기는 뭐가 되더라? 9가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했답니다. 그랬을 때 바로 뭐 한다? 이것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 잘 봐봐. 이게 지금 3이고 얘가 9야. 얘가 9고 어디 있어? 얘가 9고 얘가 3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각형의 면적과 이 사각형의 면적은 똑같은 면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러면 이 그림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부분의 면적과 그 다음에 이 그림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부분의 면적은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소리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한다고? 이 부분을 떼어서 이쪽으로 갖다 묶어보면 바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소리하고 똑같더라 이런 소리예요. 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면적은 뭐가 돼? 0, 0, 9, 3, 마이너스 3 뭐가 돼? 9, 0, 0 이렇게 될 거라. 그래서 면적의 S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에 99, 81 플러스 얼마? 3, 3은 9. 그래서 뭐가 된다? 정답은 45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2080번 문제 봐볼게요. 자, 2080번 문제는 뭐가 되냐면 y는 루트 얼마가 돼? 2의
x의 절대값 x 더하기 얼마 2x의 그림과 y는 뭐가 돼? x 더하기 k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그러면 위에까지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절대값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내용물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따져주라고. 내용물이 정 x지? 예. 그러니까 첫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그럴 때 y는 뭐가 돼? 루트 4x 이렇게 되겠죠. 네. 이해돼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그 다음 둘째 뭐라고? x가 음수였을 때 그럴 때 이런 바깥으로 나올 때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y는 뭐가 돼? 0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그림이 어떤 그림이 되냐면 x축, y축. 음수였을 때는 0 이런 그림이 되고 양수였을 때는 4x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에요. 이게 바로 y는 루트 4x 이런 그림이 될 거라. 네.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y는 x 더하기 k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생긴 놈이겠죠. y는 뭐가 돼? x 더하기 k.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 놈의 그림이 뭐한다?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당연히 0보다 뭐하면 크면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 둘, 세 개의 점에서 만나겠지. X축에서 만나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이야? 만나는 것은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문제를 읽어봐봐.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어쩐다?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이게 다른 점이잖아.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이 같은 점이야? 다른 점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면 서로 다른 세 점이다 이 말이야. 뜻이야. 네. 그래서 어떻게 된 거? 이렇게 접한 것보다 더 뭐 할 때? 더 작을 때. 이거보다 더 뭐 할 때? 작을 때. 이럴 때 뭐 한다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정답 뭐가 돼? K는 0보다는 크고 접한 것보다 더 작으면 된다. 뭐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따져주면 돼요. 자, 제곱해 줄게. 얼마나 돼?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2kx 더하기 얼마나 돼? k의 제곱은 얼마나 되니? 4x 따라서 x의 제곱 더하기 뭐가 돼? 2에 k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뭐가 돼? k의 제곱은 0 이렇게 돼. 이해됐습니까? b'의 제곱 얼마나 돼? k 마이너스 2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k의 제곱이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접하겠지. 그래서 k제곱 얼마나 돼? 전개하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4k 더하기 얼마? 4는 0. 그래서 k의 값은 뭐가 돼?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보다 작은 거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튼 뭐 이렇게 우리가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돼? 1번이 됩니다. 1번.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1831번 문제 봐볼게요. 1831번. 팔백이요. 1831번. 자, 뭐가 되겠냐고? y는 뭐가 되겠냐? x 빼기 5분의 1 더하기 얼마? 3과 x축, y축으로 둘러싼 영역의 내부에 포함되고 x축, y축 모두가 뭐한다? 자연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아, 이거 별로 선생님 이 점의 개수 구하는 거 별로 하지 말라고 선생님 이야기했잖아요. 예, 하지 마세요 그냥. 이 문제 내면 진짜 진짜 여러분 학교에서는 진짜 미워할 겁니다.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 물론 내수는 있어요. 내수는 있는데, 그럼 뭘 가르치고 내든가.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그럼 나오면 그냥 찍으세요. 3번으로 찍으세요. 3번. 예, 그 개수 구하는 거 나오면 3번으로 찍으세요. 더러워서 내가 진짜 번호까지 가르쳐주는데 3번으로 찍으세요. 나는 3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른 선생님은 어쩐지 모르지만 나는 3번을 되게 좋아해요.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항상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제일 안 나온 것을 일렬로 다 찍으면 됩니다.
여기 기억니은 디귿 문제는 옛날에는 무조건 5번이 답이었거든요. 요즘 5번이 답인 경우가 좀 드물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옛날엔 기억니은 디귿 이게 답이었는데 요즘은 기억 디귿 막 니은 디귿 막 마음대로 주구장창 막 내버리더라고요. 근데 답을 쓸 때요 기억니은 디귿 나오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찍어야 된다. 그러면 5번 아니면 기억 디귿 이걸 찍으세요. 내가 분명히 가르쳐 놓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아니면 기억 디귿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찍으시라.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아니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혹시라도 나오면 이건 옛날에는 반드시 했는데 요즘은 수능 시험에 이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나오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수능 시험에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맞은 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애들, 왜냐하면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 니은 디귿은 원래 일일이 다 따져줘야 되거든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항상 내가 가르친 애들이 있었을 때는 항상 5번을 찍어라. 근데 이걸 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맞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이상하게 공부 못한 애들이 이게 꼭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데이터 조사를 해봤겠죠. 이놈들은 다 찍은 놈들을 이제 이해해가지고 이제 바꿨어요. 이제 손 그 출제자들이 기억 디귿 이런 게 내더라고요. 최근에는. 네, 어쩌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한다? 여전히 5번 아니면 기억 디귿 둘 중에 하나를 찍으십시오. 몰랐을 때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1856번 봐볼게요. 1857. y는 x 빼기 얼마? 2분의 2x 빼기 얼마? 1. 그래프하고 y는 뭐가 돼? mx 플러스 2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m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 시험 문제 되게 자주 나옵니다. 이런 문제. 이런 문제 되게 자주 나온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표준형으로 쳐라. 2배니까 2배가 필요하다. x 빼기 2, 2x 빼기 4, 더하기 5 이렇게 하면 되겠지. 3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이거 없어. 이것만 보고 뭘 한다? 2하고 2가 x는 2, y는 2가 정근선이다 이렇게 바로 할 수도 있다. 막 A, 여기 뭐 B 이런 게 나와도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돼? 2하고 2.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 x 빼기 2분의 3 플러스 2라는 그림이 돼요. 이해돼요? 따라서 x축, y축. 이게 x분의 3 이런 그림인데 그걸 x축을 얼마만큼? 2만큼. y축을 2만큼. x, y가 똑같이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y는 x. 이것은 어쩐다고? 이게 대칭 선분이 된다고. 대칭 선분. 그럼 만나는 이 점을 기준점으로 어쩐다고? 좌우 대칭이 되는 그림이다. 이게 뭐지? 정근선의 교점. 그 다음에 이게 뭐지? 이게 대칭 선분의 교점. 이게 바로 대칭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되는 그림이다. 그래서 그림이 이쪽과 뭐 이쪽 이렇게 나와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물론 우리가 x에다 0 대비해주면 얼마나 돼?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그 양수 쪽으로 그림이 이런 그림이 나오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그림과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자 이걸 잘 봐. 이것은 교기와 미지수. 그럼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어디를 재나니? 0,2. 그렇지. 0,2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되지. 이 점의 좌표가 뭐 제한 조건이 없어. 제한 조건이 있으면 이제 그려주면 되는 거고. 제한 조건이 없어. 그런데 몇 개의 점에서 만나래? 응?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될 때만 뭐가 되는 거냐고. 이렇게 될 때만 한 점에서 만나겠지. 이걸 줘야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도 만나고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겠지.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될 때만. 즉 결국에 음수였을 때 뭐한다? 한 개의 점에서 만난다 이런 소리야. 이해됐니? 따라서 이거 갖다 놔주니까 뭐가 돼? mx 플러스 얼마? 2. 그 다음에 얼마가 돼? x 빼기 2는 2x 빼기 2. 이해돼요? y 대신 a를 갖다 대입하고 얘를 곱하기 한 거예요.
네. 정리해줘요. mx의 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2x 빼기 1. 얘를 이쪽으로 이동해줘. mx의 제곱 마이너스 2mx 마이너스 얼마? 3은 0 이렇게 되겠지.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얼마가 돼? 3m이 0이 되면 되겠지. m은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3일 때 어쩐다? 한 개의 점에서 만난다 이런 소리를. 네. 이해됐습니까? 네. 자, 다음에 1869번 문제 역시 뭐 하라는 소리니? 3을 몇 번 대입해보라. 3을 몇 번 대입해보라. 그 위에 있는 그 말의 뜻이 합성함수를 하라 이런 말의 뜻이라니까? 어? 네. 3을 한 번 대입하면 뭐가 돼? 2분의 1. 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또 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또 즉 두 번 대입해주면 뭐가 돼? 3분의 2. 어? 네. 또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돼? 이제 세 번 변화를 쳤단 소리야. 1이요. 예? 아니. 2요. 예? 계산을 못해요? 마이너스 2요. 미쳐버리겠네. 1 빼기 3분의 2분의 1을 계산을 못하는 거야 이거? 아, 3이요. 3이 된다고. 또 3을 대입하면 얘가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복이 돼서 나오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네. 그러면 이걸 100번 하라 그랬니? 네. 그러니까 10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1. 네. 그러니까 얘가 답인 거지. 답은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그 다음에 1895번 문제 보세요. 거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아까 엉뚱한소리 좀 해가지고 이것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895번 시험 문제 나오고 볼 가능성이 되게 높은 문제라서 해요. 자, 뭐가 되겠냐? y는 x분의 1의 그래프 위에 점 A를 지나고 뭐한다? x축, y축 평행한 두 직선이 y는 뭐가 된다고? x분의 k, 물론 k는 1보다 크다. 이거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하자? BC라고 하자. 삼각형 ABC의 넓이가 얼마가 되냐고? 18일 때 k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단, 점 A는 일사분면 위의 점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봐보세요. 자, x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고? 그림이 당연히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일사분면 위니까 이렇게만 합시다. 그 다음에 x분의 k에서 k가 뭐한다? 1보다 큰 숫자니까 더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겠죠. 이게 바로 뭐라고? y는 x분의 k다. 밑에 있는 게 뭐라고? y는 x분의 1이다. 그런 다음에 뭐 한다고? 여기에서 교재에서 뭐라고 좀 돼 있니? 뭐 임의의 점이라고 좀 돼 있나요? 이게 K 뭐라고 나왔어요? 아무 말 없어요? 그게 그냥 A라고만 돼 있고 어떤 말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요. 자, 이렇게 A라고 할게요. 스몰 A라고 내 마음대로 잡을게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A, 당연히 뭐가 돼요? A분의 1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X축, Y축에 이렇게 걷다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삼각형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셔야 되는 소리입니다. 이 면적이 바로 18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해돼요? 네. 그러면 이 A, 물론 이제 이 점의 좌표는 A, A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자 여기에다 대입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Y의 값은 뭐가 돼요? A분의 K. 그렇죠. A분의 K. 그 다음에 이건 Y의 값이 A분의 1이야. 그랬을 때 X의 값. 자, Y가 A분의 1이야. 그랬을 때 X의 값을 지금 구하는 거야. AK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니까 당연히 면적, 삼각형 면적 S 18은 어떻게 구하냐고 2분의 1 곱하기 가로의 길이는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면 돼요.
A로 묶어주면 뭐가 돼? K-1이 된다. AK에서 A를 빼라 이런 소리지. 세로의 길이는 이 지점에서 여기를 빼면 돼요. 어디에서? A분의 K에서 A분의 1을 빼면 된다. 그래서 A분의 1을 끄집어내주면 A분의 1을 끄집어내주면 뭐가 돼? K-1이 되겠지. 이해돼?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틀리면 진짜 혼납니다. 이렇게 서로 없어질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얼마나 돼? 36. 뭐가? K-1의 제곱이. 그러니까 K-1은 뭐가 돼? 6이 되겠지. K-1은 뭐가 될 수 있어? 마이너스 6이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K는 7이 되거든. K는 마이너스 5가 되는데 K는 1보다 크다 했으니까 정답은 7이 돼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이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걸 틀려온 사람이 있어서 내가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허접한 문제를 왜 틀리냐고 도대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부 좀 하세요.